안녕하세요. AKAK라고 합니다. 다들 별 사진 찍고 집에 와서 보는데 별이 흐리멍텅해서 이렇게 좀 화가 났거나 아니면 별에 초점 맞추는데 이렇게 고생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제 별에 초점을 잘 맞추는 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가시죠. Let's go! 자, 별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나오는 신형 카메라들은 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들이 딸려서 나오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니콘 Z9의 경우도 스타라이트 모드라고 저조도 시에 카메라 자체에서 ISO를 강제로 부스팅 시켜서 화면을 밝게 만들고 화면을 밝게 만들어서 이제 대비 초점 검출을 사용해 별의 초점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별이 거리가 엄청 멀고 작기 때문에 위상차 검출을 사용하는 AF 모드는 아무래도 별에 제대로 초점을 잡기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인즉슨 별의 크기가 그러니까 위상차 검출을 하는 그 초점 센서의 크기보다 작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점 잡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대비 검출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대비 검출 AF가 아무래도 별의 초점을 더 잘 맞추는 편이고요. 대비 검출이라면 이게 니콘 DSLR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구형 캐논 DSLR 사용하시는 분들 뭐 OD막3 아니면 뭐 그 전 애들은 대부분 이제 라이브 뷰에서 대비 검출로 초점을 잡거든요. 이렇게 막 윙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 잡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미러리스의 경우 일단 위상차 초점으로 어느 정도 초점 위치를 가까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대비 검출로 정확하게 초점을 잡는 그 하이브리드 초점을 잡는 그 하이브리드 스타일인데 몇몇 카메라들은 저조도 상황에서 위상차를 절대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저조도시 초점 검출 유리한 대비 검출 AF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콘의 경우는 싱글 포인트 AF 그리고 핀 포인트를 사용할 때 이제 강제로 대비 검출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1세대나 2세대 니콘 Z 시리즈에 있는 저조도 AF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위상차는 작동 안 하고 대비 검출만 작동하게 됩니다. 겁나 느린데 되게 저조도 시에는 생각보다 이제 쓸만해요. 특히 이제 움직이지 않는 물체 촬영을 할 때 생각보다 쓸만해요. 이제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바흐티노프 마스크 같은 초점 검출용 마스크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바흐티노프 마스크는 제가 뭐 여기 조그맣게 사진 올리겠지만 카메라 렌즈 앞에 끼우는 필터로 이렇게 특정 패턴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인데 이 마스크를 사용하면은 이게 줄이 한 보통 위에 3개, 뭐 밑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게 그 줄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운데서 딱 모이는 그 시점이 오거든요. 그 모이는 시점이 별의 초점이 맞은 겁니다. 보통 딥스카이 이제 천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망원경 앞에 바흐티노프 마스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뭐 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는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지도 않고 광각 렌즈 사용 시에는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계적으로 초점이 구동되는 렌즈들을 사용할 때 렌즈에 있는 무한대 초점 표시로 이제 초점을 옮겨 놓고 그거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당연히 별이 쨍하게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무한대 초점을 맞췄고 별은 정말 무한대 가깝게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이 무한대 초점 표기랑 그 다음에 실제 그 렌즈의 무한대 초점이 맞지 않는 렌즈가 대다수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렌즈에 무한대 마킹을 해놨는데 무한대 마킹이 가져다 놔도 무한대 있는 물체가 초점이 맞지 않는 이런 그래서 이제 많이 추천은 안 하지만 정말 좀 고급 옛날 렌즈들 뭐 이제 뭐 자이즈 렌즈들이나 아니면은 뭐 보이그랜더 뭐 이런 렌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그 무한대 초점에 맞게 캘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카메라를 그런 카메라가 아니지. 그런 렌즈를 사용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간 좀 TMI인데 최근에 나오는 미러리스 렌즈들은 대부분 이제 Focus by Wire 이란 방식으로 초점링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초점링을 돌리면은 그 아래에 있는 가속도 센서가 그 초점링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전자적으로 그만큼 렌즈의 초점근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렌즈 내부의 부품을 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고장의 위험이 덜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렌즈도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실제로 초점링을 돌렸을 때 바로 초점이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약간 딜레이가 생기는 느낌도 있고, 이런, 네, 정말 미세한 초점 조정이 필요할 때 약간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뭐 현재 나오는 미러리스 렌즈는 대부분, 네, 특히 캐소니, 그다음에 니콘 이렇게 경우는 대부분 포커스 바이 와이어를 알고 있고요. 제가 후지 필름 렌즈들은 잘 모르겠네요. 이 친구들은 약간 렌즈도 작게 만들기도 하고 좀 기계적으로도 이렇게 만드는 친구들이라, 네. 그냥 혹시 알아두시라고요. 혹시 내가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데 렌즈가 내가 움직이는 거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포커스 바이 와이어 그 초점 시스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이제 수동으로 별 초점 맞추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말로는 정말 쉬운데 많은 분들이 이거로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데, 네, 이렇게 좀 고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긴 해요. 일단 초점을 맞출 때 대상을 고르는 게 좀 중요한데, 그 대상을 좀 밝은 별을 고르면 좀 쉽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식별이 잘 되는 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대충 보면은 어느 정도 초점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광각 렌즈 특성상 심도가 되게 깊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초점이 가까이 가 있으면은 대부분 그 피사기 심도 안에 들어와서 초점이 잘 맞게 되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은하수를 촬영할 때 북반구 기준으로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갈락틱 센터 은하수 코어 부분 오른쪽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 약간 좀 누렇게 좀 이렇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안타레스라고 전갈 자리에 있는 되게 밝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별을 저는 보통 사용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뭐 왜냐면은 밝은 별일수록 보기도 쉽고 카메라 파인더가 아니라 그 화면에서 찾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맞출 때 좀 편해요. 그리고 현재 이제 2022년 현재 기준 은하수 코어 왼쪽에 보이는 금성도 정말 초점 맞추기 좋은, 네, 행성입니다. 이거 자꾸 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금성은 행성입니다. 근데 되게 밝고 이렇게 되게 잘 빛나게 보여. 딱 보면 아, 저 금성이구나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방법, 이게 아까 제가 뭐 여기 네 번째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듯이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단 렌즈에 있는 자동 수동 초점 스위치를, 그러니까 MF 매뉴얼 포커스 수동 초점을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바디넷 세팅에서 수동 세팅으로 바꿔주시던가, 카메라 라이브 뷰를 켜시고, 이게 뷰파인더로 제가 뭐 별 사진 초점을 어떻게 잡나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뷰파인더로 별 사진 초점은 웬만하면은 안 잡는 게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라이브 모드를 켜시고 확대 버튼을 눌러서 별이 있는 곳에 최대한 줌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점링을 앞뒤로 살짝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초점이 맞을 때는 별이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초점이 안 맞을 때는 별이 이렇게 뿌옇게 이제 보케볼 생기는 것처럼 퍼지거든요. 이제 이거를 계속 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별이 가장 작아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별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은 순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좀 렌즈마다 좀 초점을 맞추기 힘든 렌즈가 있고 쉬운 렌즈가 있는데, 뭐랄까 좀 렌즈를 뭐 최대 개방으로 촬영을 하고 그 렌즈 자체에 좀 수차가 많은 렌즈의 경우는 별상이 번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만약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거나 아니면 그날 좀 전체적으로 좀 뿌옇다, 뭐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다, 이러면 별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산란돼서 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별에 초점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 화면에는 별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특히 한 24mm, 35mm 이상 좀 이런 화각을 사용할 때 초점이 너무 근거리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그냥 까만 화면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별이 그냥 이렇게 다 쫙 퍼져 가지고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그 뭐 렌즈도 회사마다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초점링을 돌려 가지고 최대한 무한대 가까이 갈 수 있죠. 일단 무한대 쪽으로 돌리다 보면은 일단 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하면서 까먹었는데요. 그 라이브 뷰 사용 시에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그 노출 설정을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고를 수 있거든요. 제 경우는 이제 초점을 맞출 때도 노출 시뮬레이션을 켜놓습니다. 노출 시뮬레이션을 켜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끄게 되면은 그 측광 모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변에 밝은 물체가 있거나 주변에 좀 뭐 밝은 광원이 있을 때 카메라가 노출을 억지로 내려버려 가지고 안 보여요, 별을 잘 안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일단 초점을 잡을 때는 일단 뭐 show 그냥 30초, 보통 많은 카메라들이 30초가 맥스니까 30초를 두고, 그다음에 조리개는 최대 개방. 초점을 맞추려면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감도는 6400에서 뭐 12800까지 놓기도 하는데, 뭐 내 카메라가 라이브 뷰 상황에서 감도를 너무 올리면은 뭐 이렇게 자글자글 노이즈가 보여가지고 별 사진 그 초점 맞추기 힘들다, 뭐 그러면 뭐 알아서 뭐 한 4000, 5000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이제 그 후에 초점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춘 후에 그 후에 내가 원하는 노출로 세팅을 하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별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왜 맨날 비디오가 이렇게 10분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10분이 안 돼도 거의 10분 이렇게 막 돼버리니까 네, 최대한 짧게 하도록 제가 노력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초점을 맞출 때 이렇게 힘든 경험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댓글이나 이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댓글 답변 남겨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이 흐르지 않게 show 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조댓글이라고 하죠, 요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빠이.